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요즘 사적으로는 물론 직장에서도 업무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단체 채팅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도내 한 하수처리장 단체 채팅방에서 50대 직원이 성희롱성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직원 13명이 근무하는 도내 한 하수 처리장. 직원들은 효율적인 현장 업무 진행을 위해 단체 채팅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55살 직원 A씨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진을 올립니다. 모 종교단체의 신혼생활 규범인데 부부 사이의 성행위 방식 등이 묘사돼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쓰는 단톡방인데 갑자기 그런 희롱성 내용이 올라와서 좀 많이 놀라고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2주 뒤에는 여성의 가슴을 보면 유산소 운동보다 효과가 있다는 글을 인용해 올립니다. 두 번째 올릴 때 생각한 건 이건 대놓고 해당 여직원에 대해서 저격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과 글을 올린 직원은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었다며 별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제주도청 상부까지 보고됐지만 내려진 조치는 글을 올린 직원이 공개 사과하라는 것이 전부.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부서 이동은 이뤄지지 않아 5개월이 넘도록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인지했었으면은 바로 저희들 내부 부서에서라도 조치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자기는 공개 사과 정도 받으면 괜찮다고. 해당 팀 직원들은 소속 간부가 직원들을 불러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그게 진짜 미스테리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갔으면 최소한 인사조치라도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들까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 덮기와 입막음에만 급급하면서 애꿎은 피해자와 동료들만 5개월 넘게 불편한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제주시 도두동의 하수 중계펌프장에서 불이 나 배전반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펌프 시설이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전 7시부터 준설 차량을 투입해 오수를 직접 끌어올려 하수처리장으로 옮겼고 6시간 만인 오후 1시부터 수리를 마치고 펌프 시설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직후 일부 오수가 바다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유출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가정에 경조사 알림 메시지를 소속기관 전화번호로 보내왔다면 어떨까요? 일부 도의원들이 도의회 전화번호로 자신의 경조사 알림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모 도의원 자녀의 결혼식과 피로연 일정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돼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낸 발신 번호는 제주도의회. 모 도의원이 제주도와 관계기관 임원 등 직무와 연관된 직원을 포함한 3천여 명에게 대량으로 보낸 겁니다. 저희도 고민은 했어요. 개인적인 잔치 경조사 알림이어서 핸드폰 번호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보내면 알겠습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혹은 뭐 이런 문자들이나 전화가 계속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이를 놓고 제주도청 게시판에는 도의원이 공공기관 번호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해당 강령에는 의원은 친족이나 친목단체 회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릴 수 없는데 이를 어기면 내부 징계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를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로연들도 알리지 않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피로연을 알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회의 공적인 번호로 알렸다는 거, 이게 공사 판별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자를 보낸 모 의원은 공적 전화번호로 자녀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문자 발신 비용은 사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새 도의원 3명이 의회 문자로 경조사 알림 단체 문자를 보내는 등 의회 안에서 관행이 돼 있는 상황. 논란이 커지자 도의회는 문자 발신 비용을 의원들이 부담했는지 그리고 수신자의 직무관계자가 포함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내부 조사가 얼마나 충실히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직원 정례 조회를 겸한 취임식을 열고 의회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의회 사무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시가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며 백사장을 파헤쳤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피서철이 시작돼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도 공사를 끝내지 못하자 모래로 공사 현장을 다시 덮어두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후 조인호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주시가 이번에는 해수욕장에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며 백사장을 파헤치는 바람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반토막 난다는 논란 속에서도 제주시가 모래를 걷어내고 목재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강행했던 협재해수욕장. 석 달 만에 다시 가보니 터파기 공사를 한 뒤 자갈을 깔아뒀던 현장을 모래로 다시 덮어서 감춰놓았습니다. 해수욕장 곳곳에는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던 펜스와 쓰다만 자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의 계단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돌이나 마대를 임시로 쌓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 말까지 끝낸다던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빨리 끝나서 지금 아이들이 안전에도 위험이 되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겠다 하는데 그게 언제 하겠다는지 확실한 대답도 없고 손님들은 자꾸 오는데 불편하고 손님들이 다칠까 봐 우리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이곳에서 공사를 시작한 게 작년 10월입니다. 무려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채 멀쩡한 백사장에 모래를 긁어냈다, 덮었다만 되풀이한 겁니다. 제주시는 인근 상인들이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한 데다 시멘트 수송 차량 파업까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를 일시 중지해서 이제 9월에 재개해서 10월 말 정도까지 저희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경관 파괴 논란 속에서 밀어붙이던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는 바람에 피서객들에게 불편만 끼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집중호우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저류지에 토사와 이물질 등이 쌓여 재기능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저류지 299곳을 점검한 결과 115곳에 토사와 이물질이 쌓여 제거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15곳은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거나 울타리가 파손됐고 애월읍 장전리와 조천읍 북촌리 저류지는 빗물이 흘러들지 않아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문제가 확인된 저류지 개선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후 엔진에 이상이 생겨 긴급 회항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긴급 착륙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엔진 덮개를 연 채 멈춰선 여객기. 정비사들이 긴급 투입돼 정비에 나섰습니다. 제주를 떠나 청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공항으로 회항해 긴급 착륙한 건 오늘 오전 9시 56분쯤. 추자도 인근까지 비행하다 이륙한 지 27분 만에 긴급 회항한 겁니다.
승객들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내에 타는 냄새가 났고 기체 떨림도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륙 후에 뒤쪽 엔진 쪽에서 계속 윙윙 소리가 계속 났었는데 보편적으로 그 소리는 이륙하면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소리가 계속 났었어요. 떨림은 약간 있었어요. 해당 항공기는 2017년 말에 도입된 에어버스 220 기종으로 승객과 승무원 14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한 지 10여 분 만에 기체 결함이 발생해 제주로 긴급 착륙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항공기가 이륙 후 엔진이 떨리면서 이상이 있다는 결함 메시지가 떠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고 출발 전 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등이 떨림이 있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오작동을 한 건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리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장이 판단한 거는 경고등이 뜨니까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해당 항공편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로 갈아타 예정보다 4시간 늦게 청주로 떠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엔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작사와 항공사의 안전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 지역 학교 체육부 운영 실태와 학생 선수 인권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쟁과 서열, 성적 중심의 엘리트 체육교육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교부와 관련해 학부모가 수령하지 않은 선불카드가 2,000장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교육청은 미교부된 선불카드를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제주 학생문화원과 서귀포 학생문화원, 세화 동력도서관과 대정 송악도서관 등 4곳에서 교부할 계획인데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교부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도 교부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여름 성수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도내 각 방역 점검에서 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지를 포함한 각 시설과 단체 등의 방역 체계를 유도하고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긴급 점검에 나서는 한편 여행객과 도민 등을 상대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밀린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를 때려 뇌경색으로 반신마비를 일으켰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